안녕하십니까? 다음 문제 한번 가실까요? 자, 컴퓨터 의용 문제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건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게 총이죠, 총. 총은 뭐냐면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해서 이 파괴시키는 거. 이렇게 전자 기록 정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자 기록 맞죠? 헛건이랑 고출력으로 정보를 파괴시키는 거다. 자, 서비스 거부가 있어요.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 이게 시스템의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거예요. 데이터나 자원의 정당한 사용자가 대기 시간에 사용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범위하게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서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롤리폭탄 또는 로직밤이라는 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작동 시마다 부정행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바로 이제 해킹인 거죠. 스푸핑은 악성 코드를 감염된 사용자에게 보시면 PC를 조작하는, 그래서 악성 코드에 이렇게 사용자 PC를 조작해서 금융정을 빼가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스푸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요. 이 스미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빼가는 거죠. 이게 스미싱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미싱. 스미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푸핑이라는 게 뭐냐? 스푸핑은 뭐냐면 비정상적 프로그램에도 적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장해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정보를 빼가는 거거든요. 위장해서. 그래서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푸핑이라는 거. 악성 코드로 하는 거는 스미싱. 그리고 스푸핑이라는 것은 위장해서 정보를 빼가는 거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거죠. 위장 스푸핑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 금융 범죄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A 씨는 지인은 모바일 청첩장인 것으로 생각해서 문자 메시지 내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했죠. 이게 이후 본인도 모르게 악성 코드보다 스미싱이라는 거예요. 악성 코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기는 청첩장을 이렇게 주소를 클릭했는데 악성 코드가 들어있던 거죠. 이게 스미싱이죠. 스미싱. 이제 메모리를 가져가는 거, 이게 메모리 해킹이고요. 파밍. 이게 파밍이라는 게 이게 그 피싱하고 섞인 거잖아요. 이렇게 빼가는 거고, 피싱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스미싱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 이렇게 피싱 합성이 돼가지고 악성 코드가 들었을 때 이제 탈취하는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메모리 해킹을 보시면 메모리 해킹은 이제 컴퓨터 메모리에 침투를 하는 거죠. 메모리에 침투를 해가지고 계좌번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보안카드 이걸 빼가는 게 메모리 해킹이었고, 그러니까 파밍이라는 것은 어때요? 피싱과 조작을 섞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성 코드에 이제 PC를 조작해가지고 정상적 홈페이지 주소를 접속해도 가짜 주소로 유도하는 거, 이게 이제 파밍이에요. 가짜 주소로 유도하는 거, 이게 파밍이고, 그러니까 피싱. 이게 프라이버트 데이터라는 이제 개인 정보하고 낚시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는 건데 이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제 보내는데 신뢰할 수 없는 가상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 바로 피싱이다. 피싱 이렇게 낚는 거죠. 걸려들면 이제 아무튼 사기 당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뭐냐? 자, 컴퓨터 작업 수행 후 주변에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쓰레기통이나 이제 그 컴퓨터 쓰레기통이잖아요. 버려진 명세서 이런 걸 이제 습득하는 거죠. 이게 개인 정보를. 이걸 뭐라 하면 스캐벤징이라고 그래요. 스캐벤징이 뭐다?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쓰레기 주워 모으기.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정보를. 그리고 살라미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금융기관에 단수 이하의 이자 이런 것들을 긁어 모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랩도어라는 것은 이렇게 자동으로 실용이 되도록 하는 이제 트랩, 이제 함정을 하죠. 이렇게 트랩 함정을 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슈퍼저핑을 맞는 키 같은 거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이런 수단이다. 아무튼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뭐다? 스캐벤징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살라미 기법이 있죠. 스캐벤징부터 보시면 아무튼 쓰레기통, 컴퓨터 쓰레기통 등에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컴퓨터 기억장치 등에서 일명 쓰레기 모으기라고 한다. 뭐를?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살라미 기법이라는 것은 단수 이하의 이자, 아무튼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모으는 게 살라미 기법이고, 트랩도어라는 게 이게 트랩,
트랩 함정이잖아요. 침입 경로를 설정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내부 자료를 가져가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설계해 둔 거잖아요. 자료를 가져가는 게 트랩도어다. 슈퍼제핑은 이제 맞는 키처럼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죠. 컴퓨터 고장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슈퍼잽이라고 하는 슈퍼잽을 가동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슈퍼제핑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뭐냐라고 했어요. A씨는 자신을 사용하는 PC가 악성 코드, 스미싱이죠. 스미싱. 악성 코드, 스미싱.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정상 홈페이지라고 여긴 가짜 사이트로 유도되어서 요구되는 금융 정보를 입력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제 탈취당했죠. 이거를 스미싱이라고 그래요. 스미싱. 메모리 해킹하고 봤죠. 파밍, 피싱 아까 나왔는데 스미싱이라는 이게 이제 피싱과 조작이라는 걸 합하는 게 이렇게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되는 이걸 스미싱이라고 한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계속 스미싱이 많이 되죠. 이건 이제 연결시키는 문제를 냈는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자료나 처리 결과 또는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취득, 이용하는 유형의 컴퓨터 범죄 수법에 아닌 거 이렇게 됐어요. 이제 권한 없이 어떤 취득하거나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처리 결과나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취득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아닌 걸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일단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뭐예요? 단수 이렇게 정보 있잖아요. 정보 등을 모으는 방법이잖아. 정보 등을 모으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보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잠시 기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살라미 기법이라고 그러죠. 살라미 기법. 이거는 뭐예요? 어떤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금융기관의 이자를 모으는 방식이니까 어떤 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쓰는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건 요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자료 누출 수법이라는 것도 지금 이거 권한 없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그러니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성 공격도 이것도 여기에 권한 없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를 부정하게 변개한다, 이제 고친다,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권한 없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취득 이용이 아니라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폭탄도 파괴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답인데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부분 잠시 기법이 살라미 기법이에요. 살라미 기법. 이 살라미 기법은 이자를 이렇게 단수 이자를 이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자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메모리 디들링, 데이터 디들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자료 부정 변개를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하거든. 그럼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입력하는 순간 삭제해 버리는 거야. 뭐냐면 무슨 이용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자체가 이용하고 취득한다 이게인데 이거는 이제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데이터량이 이제 매우 큰 용량에 이게 수천만 통의 이게 지금 메일을 보내버려. 이게 정지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비동기성 공격 이게 온라인 폭탄이거든요. 온라인 폭탄. 이것도 요게 이제 폭탄을 시키는 건데 폭파시키는 거지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권한 없이 취득 이용하는 범죄 수법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스캐빈징이라는 건 뭐냐? 권한 없이 뭘 이용해요? 정보를, 즉 쓰레기통에서 정보를 주워가고 그러는 거야. 일명 쓰레기 모으고요. 자료 누출 수법이라고도 보면 컴퓨터 시스템부터 자료를 이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권한 없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본을 얻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비동기성 범죄 공격이라는 것도 중앙 처리 장치 속도의 입출력 장치 속도가 상이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써서 자료를 입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입수하는 거 이거 좀 약간 변형된 문제예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오긴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컴퓨터 고장 수리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죠. 수리했으면은 그걸 다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겨놨다가 그걸 범행에 사용되는 수법이 뭐냐면 이게 슈퍼제핑이라는 거예요. 슈퍼제핑.
슈퍼제핑이 이제 고장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 비상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슈퍼제핑인데 이 슈퍼제핑이란 컴퓨터 고장 수리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는 자료를 조작하거나 입수하는 거야. 아무튼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비상용으로 쓰는 것을 범죄로 쓰는 거 이걸 슈퍼제핑이라고 한다. 슈퍼제핑 이렇게 보고 금융기관의 단수이자 이자를 모으는 방법이 살라미 기법이죠. 살라미 기법 이렇게 됐고 앞에서 봤던 이제 스카벤징도 우리가 봤죠. 그 스카벤징 이제 일명 쓰레기주 모으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컴퓨터의 각종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문제 계속 이어져. 자, 옳지 않은 건 뭐냐? 논리 폭탄은 컴퓨터의 고출력으로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자기 기장 정보를 파괴를 시켰다. 이거는 허프건이죠. 논리 폭탄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고출력으로 파괴시켜서 그거를 허프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프건이죠. 권총이잖아요. 논리 폭탄이 아니죠. 논리 폭탄은 뭐야? 조건이 설정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게 이제 논리 폭탄이야.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이게 논리 폭탄인 거죠. 허프건은 고출력으로 정보를 파괴시키는 거. 그다음에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스팸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 프레임이라는 게 프레임. 네티즌은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설한 토론방. 고의로 이제 가입하여 개인정보 이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걸 프레임. 토론방 프레임. 스토킹 이제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남기는 게 스토킹이죠. 허프건과 논리 폭탄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문자 메시지인 SMS 그리고 피싱 이게 이제 합성어로 무료 쿠폰 제공, 그다음 돌잔치,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 계속 내죠. 이게 스미싱이죠. 악성 코드. 자,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가 되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스미싱이라고 한다. 스미싱. 자, 스미싱은 뭐냐면 문자 메시지, 피싱, SMS와 피싱을 합성하다. 초대장이나 청첩장 이 내용에 이제 악성 코드가 숨어져 있고 스마트폰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소액 결제가 돼서 피해를 주는 이런 거고. 그리고 메모리 해킹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이제 메모리에 침투한 거죠. 메모리에 침투해가지고 계좌번호나 그다음에 보안 카드를 알아내서 이게 돈을 빼가는 방법이고, 파밍이라는 거는 피싱과 조작을 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가 있어요. 악성 코드가 이제 되는 거 이게 이제 스미싱이었고, 이 악성 코드가 감염된 PC를 조작해서 정상적 홈페이지 주소 접속해도 다른 곳으로 가는 걸 PC 파밍이라고 한다. 보이스 피싱은 뭐 아시죠? 음성과 개인정보로 해가지고 낚시를 하는 건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게 보이스 피싱 이런 게 신종 범죄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14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뭐냐?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 이용, 누설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자료나 프로그램의 불법 획득, 이용이라는 두 개인데 보시면은 권한 없이 획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스파이. 컴퓨터 스파이, 부정 조작이나 부정 사용, 파괴 이게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그러니까 스파이죠. 몰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권한 없이 이렇게 이용, 누설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레 손해를 주는 거지. 스파이지. 스파이. 자료와 프로그램 불법 획득, 이용이라는 두 개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또 이용한다 이거죠. 스파이로 들어가서.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는 거죠. 이게 입력 조작이지.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는 거예요. 출력 조작도 있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하여금 거짓 처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력될 것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입력 조작이란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는 거예요.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는 거죠. 컴퓨터는 잘못 처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입력 조작에는 천공 카드, 천공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 디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내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조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조건이 충족돼. 그러면 자동으로 이루어져. 이걸 로직밤이라고 그래. 로직밤, 논리폭탄, 로직밤, 논리폭탄, 로직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정한 상황이 작동 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인데 로직밤이야. 논리폭탄, 로직밤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되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이런 거죠. 논리폭탄이 작동하면 컴퓨터 모든 정보가 삭제되거나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는 뭐였어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에서 나온 내용이죠.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 이게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안에 이제 범죄자가 숨어 있는 거죠.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에 삽입을 해가지고 범행에 이용하는 이런 거를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디들링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입력하는 순간 자료를 삭제해버려. 아무튼 입력하는 순간 삭제해버려. 이게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하는 거야. 요게 자료 부정 변개 바꿔버리는 거. 이렇게 허위 정보. 살라미 기법은 이제 은행에 단수 이하의 이자를 물러 모으는 거 이런 것이 살라미 기법이죠. 다음 문제 보시죠. 컴퓨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내용. 자, 허프건은 뭐야? 총이죠. 고출력으로 와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죠? 정보를 파괴시키는 거 맞네요. 허프건. 고출력 전자 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 자기 기록 정보를 파괴시키는 거. 플레임. 자, 플레임은 이제 이렇게 대화방이죠. 토론방. 네티즌들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개선한 토론방에 악성 루머를 펼치는 거. 그다음에 스누핑이 있었어요. 스누핑은 인터넷 또는 IP, 인터넷에서 떠도는 IP 이 정보를 몰래 가는 거. 이게 스누핑이죠. 스누핑 맞고요. 그다음에 논리폭탄이 고출력 마그네틱 컴퓨터 전자 회로를 파괴. 이거는 이제 전자폭탄이죠. 전자폭탄. 일렉트로닉 밤이에요. 전자폭탄이에요. 로직밤이 아니라 전자폭탄이야. 일렉트로닉 밤. 이렇게 되죠. 논리폭탄은 뭐야?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 회로를 파괴하는 거야. 고출력으로. 이거는 전자폭탄인데 일렉트로닉 밤이죠. 로직밤과 일렉트로닉 밤을 비교하는 문제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사이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멀웨어라는 게 있어요. 멀웨어. 바이러스 등이에요. 이게 멀웨어라는 거 파일을 말하는데 바이러스 그다음에 트롤 목마 버퍼 오버플로우만데 슬래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거부입니다. 이게 서비스 거부. 멀웨어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멀웨어는 뭐냐? 이게 멀웨어는 부정한 목적으로 컴퓨터 사용자 시스템에 침입하는 거야. 침입한 파일이야. 아무튼 멀웨어는 몰래 침입한 파일을 말하는 거야. 파일은 바이러스, 그다음에 트로이 목마, 그다음에 오염, 그다음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슬래머라는 건 서비스 거부 내용의 한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시면. 자, 컴퓨터 범죄에서 자료 부정 조작이 아닌 거. 그러면은 콘솔 조작 맞죠? 컴퓨터 스파이 이거는 부정 조작이 아니지. 출력 조작, 그다음 프로그램 조작, 입력 조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컴퓨터 스파이는 뭐 조작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입력, 출력 조작, 프로그램 조작, 콘솔 조작 이게 이제 부정 조작에 해당하는 거죠. 컴퓨터 스파이는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자료를 입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스파이고요. 이제 부정 조작하는 게 아니죠. 몰래 침입하는 거죠. 다음 넘어가실까요? 입법적 대책과 관련된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재물 손괴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는 이 업무 방해죄죠. 컴퓨터 등 이용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죄지 재물 손괴죄가 아니죠. 업무 방해죄가 해당합니다.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죄. 자, 컴퓨터 사용 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을 해서 자연사 이익을 얻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컴퓨터 사용 사기예요. 권한 없이 입력을 해가지고 자연사 이익을 얻는 거죠. 비밀 침해죄. 전자 기록 등의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버려. 우리가 이제 그 일기를 몰래 봤어. 이게 비밀 침해죄인데, 뭐 컴퓨터 전자 기록에 있는 걸 몰래 훔쳐봤어. 꺼내봤어. 이런 것이 비밀 침해죄 맞고요.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위작이라는 건 위조와 똑같아서 권한 없이 바꿔버린 거고, 변작이라는 건 변조와 같아서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이제 부당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범위죠. 타인의 권리 의무, 사실 증명하는 전자기록을 위작 변경할 때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는 건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지 재물손괴죄가 아니에요. 재물손괴죄는 뭐냐면 재물손괴죄는 이런 전자기록 등을 손괴, 은닉, 효용을 해야 하는 거 이거지 업무를 방해하는 건 손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컴퓨터 업무 방해죄와 세물손괴죄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자, 컴퓨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이야. 법적 안전대책.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있는데 이 백업 시키는 건 뭐냐면 이 물리적 안전대책이에요. 물리적 안전대책. 안전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업을 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안전을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은 뭐냐면 기술적인 거죠. 기술적 안전대책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케줄러는 뭐야? 관리죠, 관리. 관리상의 안전대책. 그다음에 스파이 처벌. 이거는 이제 법적 안전대책이죠. 법적. 이게 답이네.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법적 안전대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컴퓨터 사용 사기죄, 위작 변작죄, 업무방해죄, 스파이 처벌 이런 것들이 다 법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컴퓨터 에러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컴퓨터 이제 에러, 에러 방지. 적절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했는지 재검토해야 돼. 그렇죠. 그래 이 컴퓨터가 에러가 닿지 않도록. 그다음에 정보 접근을 가진 취급자만 요거는요 그 액세스 제어죠. 액세스가 접근이잖아요. 액세스 제어지 에러 방지가 아니에요. 에러 방지가 아니죠. 그다음에 데이터 갱신을 통한 시스템 재검토 이것도 이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이 절차 이것도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액세스 제어라는 건 접근을 방지하는 거죠. 에러가 아니라. 아무튼 컴퓨터 자체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컴퓨터에 있는 정보 접근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만 이걸 뭐라? 액세스 제어 이렇게 가는 거죠. 컴퓨터 운영의 경우에 취급 자격이 가진 자만 운영에 투입되는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 중 여기 관리상의 대책,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 물어봤어요. 보면 프로그램 개발 이게 관리죠. 스케줄러도 관리죠. 근데 프로그램 보호법 이거는 법적이죠. 법적 대책이겠죠. 법적인 대책이지 관리상이 아니에요. 자, 감사 증거 기록 삭제 방지 이게 관리죠. 아무튼 프로그램 스케줄러 그리고 감사 증거 기록 삭제 방지 이런 것들이 관리상인 거죠. 이제 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리 대책에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그리고 법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컴퓨터 암호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 장치다. 그렇죠? 암호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접근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식별 장치이죠. 다음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 뭐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죠? 다음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암호 수명을 짧게 해야죠. 그죠? 바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죠. 자주 변경한다 그렇고. 암호 설정은 완전한 보안을 위해 특수문자보다는 단순 아니죠. 이게 특수문자로 해야지. 특수문자. 이건 뭐 당연이네요. 그래서 암호화라는 거 암호 설정은 어때야 돼요? 단순한 숫자 연상보다는 특수문자를 쓰라 이거지. 그 다음에 접근을 가진 이용자가 식별력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암호를 설정해야 되고 자주 바꿔야 되고 이런 걸 내용을 하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컴퓨터 안전대책 중 외부 침입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틀린 거. 환기용 창문, 공기조절용 배관, 배수구 이게 침입을 차단해야 되겠고 폭발물에 의한 침입에 대비해 구조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죠. 당연하죠. 시설물 외부에는 컴퓨터 센터를 보호하는 담이나 장벽 같은 걸 설치해서 외부 침입 않도록 각 출입구마다 화재 법규나 안전장치 방어문을 설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안전대책 중 물리적 대책이 있는데 컴퓨터 실을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화재나 폭풍수, 폭발물에 대한 위험, 외부 침입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컴퓨터 시스템의 이제 물리적 보안 안전대책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컴퓨터실 내부에는요 예비 전력 장치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실 내부에는 화재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을 선택적으로, 그렇지 않지, 이거 필수야. 이거는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프로그램 백업도 해야 되고 시스템 백업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컴퓨터실의 위치 선정 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과 외부 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지.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백업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과 프로그램 백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컴퓨터 시스템 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자,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 장소는 허가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렇죠. 통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기기의 경우에 물에 접촉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활론가스를 이용한 소화장 장치를 둬야 돼. 이게 물 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 안 돼. 이게 통합이 아니라 분리였지, 분리. 이렇게. 왜냐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하고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 이 개발을 이용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부정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백업용 컴퓨터 기기를 주고 다 백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네요. 분리해야 돼요. 프로그램 개발자와 운영자는 유의하셔야 자주 주저합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컴퓨터 범죄의 관리상의 안전 대책으로 다음 중 옳은 거 물어봤어요. 사후 구제 대책이 우선적 아니죠. 이게 예방 대책이 우선이지. 예방 우선이죠. 사후가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 아니죠.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백업과 프로그램 백업은 필요하다. 그렇죠. 이건 이제 필수라고 그랬죠. 둘 다 시스템도 백업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백업해야 되고. 네트워크 취약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물리적 통제 절차의 개선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보시면 네트워크 취약성의 경우에는 이거는 물리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접근 통제죠. 예, 접근 통제, 접근 권한 통제 이런 걸로 개선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물리적 통제만 갖고는 안 되고 접근 권한 통제를 해야 해결이 돼요. 요거는 이제 4번 문장이 좀 잘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정보 보호 및 컴퓨터 시스템 안전 관리 문제. 옳지 않은 건 뭐냐? 정보 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때요? 비무가죠.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맞죠? 비무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컴퓨터실의 화재 감지는 초기 단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요. 컴퓨터 시스템 보안 사항을 유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자와 이건 통합 아니죠. 분리죠. 분리.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자와 운영자는 분리하라. 개발자와 운영자는 분리하라.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민간 산업 분야의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첨단 전자장비의 혁신적 발전으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잖아요. 더욱 많아지고 있고요. 자, 국내외 경기 침체, 경제 침체, 기업의 구조조정 등 사회적 경제적 불안성이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도덕 불감증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산업 스파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 이익만 보면 된다. 자기만 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주는 게 산업 스파이거든요. 보안 구역의 출입자는 임직원, 상주 협력업체, 상시 출입자, 방문객 등 구분되지만 출입 권한을 차동할 필요도 아니죠. 차동화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만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죠. 외부 방문객에 대한 별도 면회실을 운영하고 외부인 예약 방문 제도를 실시해서 외부인에 대한 시설 관리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출입할 때는 좀 차동화 조치를 해야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다음 설명에 모두 부합하는 이걸 물어봤어요. 보시면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용어로 논리적인 접점을 말한다. 논리적인 접점. 일단 네트워크 용어로인데 네트워크상의 특정 통신 경로에 할당된 번호, 포트네요. 포트, 그죠? 이게 포트죠, 포트. 이렇게 할당된 번호, 이런 걸 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포트란 컴퓨터의 주변 장치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네트워킹 용어로서 논리적인 접점이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고, 컴퓨터 통신 이용자를 대형 컴퓨터에 연결해주는 접속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포트의 특징을 보면 네트워크상 특정 경우 할당된 번호다. 그래서 포트 번호는 서버 관리자가 이렇게 서버 보안을 위해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있죠.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